네, 안녕하세요. 한림법학원에서 행정법 맡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2024년 대비해서 공무원 특히 7급 행정법 과목의 이제 특성하고 전반적인 이제 전략과 그다음에 행정법 과목의 특성을 살펴보고 여기 이제 화면에 띄워놨듯이 행정법에서 이제 고득점을 확실하게 해서 쉽게 합격하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갖고 계신 자료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로마자 1번에 이제 전체 수험 전략이 있는데, 전체 수험 전략은 일단 1차 PSAT 합격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2차 7급의 경우에 2차 4과목이 있는데, 4과목이 이제 법과목하고 학과목이 있죠. 그래서 법과목 알아봤죠. 1번에 법과목 2개는 92점 이상 고득점을 해야 된다. 25문제니까 한 문제 4점씩이죠. 4점씩이니까 92점이면 2문제 틀리는 거죠. 2문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 법과목의 경우, 뭐 행정법, 헌법 포함해서 행정법, 헌법 이 두 가지는 통상 2문제 정도 남아요. 2문제 중에 이제 1문제 정도는 출제자가 이제 저 구속탱이 있는 법조문을 내거나 판례를 내서 이제 틀리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한 문제는 이제 논리로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니까 결국 한 문제 남는 건데, 한 문제는 찍어서 맞추면 100점도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 92점 이상. 물론 이제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눌 때 상급이라면 조금 낮아지겠죠. 중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2번에 학과목 2개. 학과목이 이제 경제학하고 행정학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그동안 7급을 공무원들을 제가 지도하다 보면 수험생들을 마지막에 후반기 때, 시험 후반기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경제학하고 행정학해서 점수가 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얘는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남들처럼 평균 정도로 맞는 선방하자. 그래서 얘를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으로 볼 때 1번에 법과목 2개와 2번에 학과목 2개가 있을 때, 법과목 2개는 인풋이 있으면 인풋에 비례해서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확률이 높은 거죠. 확률이 높은 거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좀 투자하고, 더불어서 이제 2번에 학과목 2개는 너무 여기에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득점을 해야겠다. 고득점을 목표로 하게 되면 조금 난감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이 두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건 데이터로 검증된 사실이니까, 따라서 핵심적으로 이제 맞아야 될 부분, 그 부분만 정확히 이해해서 선방하자. 통상 이제 합격대가 작년에 7급의 경우에 일반직이 이제 81점. 올해 이제 시험 막 보고 나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도 81점이었었어요. 따라서 이제 80에서 85점 사이. 그래서 한 82점 정도 맞으면, 82점 정도 이상이면 합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82점이면 두 문제면 92점이고, 그 다음에 네 문제면 4, 4, 16이니까 84점이죠. 84점. 네 문제 정도, 과목당 네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좋고, 1번의 법과목에서 두 문제를 남기고, 두 문제 남기면 나머지 학과목에서 두 문제 더 틀려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자 2번에 행정법만 말씀드리면, 이제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술이죠. 개별 전술. 행정법에 이제 특화된 개별 전술은 1번에 객관식 고유의 고득점 방법에 숙달돼야 돼요. 객관식 고유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객관식 고유. 여기 이제 7급을 보시는 분들은 통상 이제 9급 하다가 7급으로 오시는 분보다 5급을 준비하다가 7급으로 오시는 분들이 요새는 좀 많아졌죠.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이제 주관식, 행정법의 경우에 주관식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관식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하더라도 이 객관식 고유의 고득점 방법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점수를 좀 높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객관식 고유의 고득점 방법에 숙달되어야 한다. 숙달. 그래야 이제 92점 이상 고득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 주의할 점이 뭐냐, 특히 5급 준비생들, 양가로 1번에 5급 준비생들은 5급 PSAT 이제 결과 시험을 봤다.
예를 들어서 3월 초에 봤다. 그러면 바로 자기가 이제 합격 여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가담안을 보고, 그럼 그 하루 이틀 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7급 준비하면 좋은데,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하셔야 된다. 늦어도 일주일 내에. 그래야, 안 그러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골든타임. 골든타임은 우리가 뭐 심장마비가 왔을 때도 골든타임이 있지만, 작년에 이제 23년 대비해서 여기서 저희가 7급 탑팀을 만들어서 시행해 본 결과, 5급 PSAT에서 이제 PSAT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과연 7급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달, 두 달 정도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3월이면 3월, 4월, 5월쯤에 오셨단 말이에요. 5월쯤에 오시면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가 뒤에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분들이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엔 같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중간에 오신 분 중에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70점대 후반, 79점 이렇게 맞았단 말이야. 아쉽죠. 충분히 붙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골든타임이 제가 보기에는 5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5급 쪽에 PSAT 보고 이제 오실 거니까, 그때 바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일찍 오시면 충분히 붙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작년에 2, 3대 비해서 지도해 본 결과,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셔도 돼요. 더불어서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이 객관식 행정법을 해놓으면, 객관식도 어차피 이제 주된 문제 기반이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 이제 빠삭하게 돼요. 주관식 할 때보다 제가 이제 주관식도 가르치니까, 노무사나 감정평가사에서 주관식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 객관식 해놓으시면 주관식이 준비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나중에 뭐 7급 붙으신 다음에 5급 다시 또 하실 때에도 주관식 준비도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으니까 꼭 7급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행정법 과목의 경우에는 엄청 유리하다. 구체적인 방법, 개별적 전술로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학원이 다 이제 5순환, 순환을 과정을 두고 있죠. 근데 저희 학원은 이제 GS 5순환 과정을 두고 있고, 저희 팀의 학습 방법의 원칙은 1학 5습의 방법인데, 그거는 그 3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은데, 한 화면에 넣으려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 행정법 고득점 연간 계획인데, 이런 계획인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순환에 맞추어서 맨 위에 이제 1순환, 지금 이제 1순환이 시작되겠죠? 11월 15일 날 1순환 기본 강의에서는 목표가, 항상 강의 목표가 필요한데, 목표는 이제 행정법에서도 빈출, A급 빈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놔야 돼. 그래서 A급 빈출만 하자. 그래서 70점대를 확보하자.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제 70점대 들어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통상 시간수로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행정법만 쭉 해서 아까 고득점대까지 올라가는 기간은 다른 과목 제외하고 행정법만 봤을 때 한 몰입하면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6개월. 근데 그 중에 70점대 가는 게 이제 핵심인데, 70점대 가려면 행정법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게 외계어예요. 외계어다 보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 6개월 중에 3개월 정도가 이 70점대 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반 정도가. 그래서 이 기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법의 경우에는 외계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의 경우에 A급 빈출만 해서 70점대를 확보하자. 그럼 70점대가 되면 이제 행정법 총론, 강론 이렇게 쭉 다 보기 때문에, 뭐 타학원의 경우에는 총론만 하고 강론은 뭐 2순환, 3순환 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한 권 정리 교재가 한 5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압축해서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B급까지 앉는 건 아니라 B급도 다 포함해서 5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처음부터 1순환부터 기본 강의부터 강론까지 다 할 거예요. 그중에 이제 A급 빈출만 7급의 경우에는 이제 강론 문제 비율이 한 40~50%니까 처음부터 강론까지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이제 이순환에서는 10회인데 여기 이제 2월, 3월에 되는 거죠. 그래서 B급이 이제 제 교재에서는 심화 1이라고 하는 것과 심화 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이순환에서는 B급 심화 1, B급 심화 1까지도 출제가 잘 되는 파트예요. A급은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이고 B급 심화 1까지가 출제가 잘 되니까 거기에서 이순환에서 B급 심화 1까지 해서 고득점 80점대로 올라서는 거죠. 70점대에서 이제 이순환을 거쳐서 80점대 확실하게 이제 맞도록 해 놓으면 이순환까지만 해도 행정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3순환에서 B급 심화 2까지. 물론 3순환에서 심화 2 앞에 한 부분 A와 B1은 B 심화 1은 좀 스킵해서 빨리 보고 설명하지 않은 심화 2, 심화 2는 좀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3순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3순환까지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커버가 다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 하시는 분은 이런 순서대로 오면 3순환까지 가면 일단 90점대, 80점대 후반 90점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5급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은 요 3순환 때 이제 실강에서는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행정법 기초는 있는 거니까 요때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 3월 초에 PSED가 끝나고 빨리 동강으로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동강으로 요 1순환 들어봤는데 1순환 할 것 같다. 그럼 2배속으로 듣거나 아니면 이건 충분해. 그러면 바로 2순환으로 오시면 돼. 동강 2순환, 1순환부터 시작하지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제 2순환만 듣고 바로 3순환에는 실강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동강으로 빨리 듣기 하고 3순환에 실강 참여하면 그러면 이제 요 3순환 할 때 제가 A급 심화 1까지 빨리 보기 할 때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하고 요 전문적인 강사가 얘기해서 시험에 준비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수정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정리하고 심화 2까지 하게 되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던 분하고 이제 보조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급 준비하셨던 분들은 요 3순환 때 실강에서 만나고 그 전에는 꼭 동강을 듣고 오셔라. 왜냐하면 주관식과 객관식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제 동강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 행정법 강사 중에 저처럼 객관식, 주관식 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객관식이면 뭐 공무원에 몰입하거나 주관식이면 5급이나 변호사 시험 이런 데 몰입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객관식과 주관식을 오랜 동안 가르쳐온 제가 이제 강의 경력이 20년 이상인데 저를 신뢰하시고 특히 행정법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저는 아마 특허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권익구제 방법으로 설명하니까 제 설명 방식에 1순환이나 2순환을 들으셔가지고 동강을 들으셔서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3순환 실강 때 오시면 훨씬 효율이 좋아요. 3순환이 이제 기존에 계속 따라오신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5급 준비하다가 오시는 분하고 합류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보면 아무래도 5급을 준비하셨던 분이 처음에 와서는 이제 제 강의 들을 때 좀 벙찌는데 한 1, 2회차 지나면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해 보면 아무래도 처음 하신 분보다는 행정법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빠르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고득점을 이제 확보하자. 아까 목표가 90점 되잖아요. 고득점 확보하자. 그다음에 4순환에서부터는 이제 여기까지가 모든 시험은 이해와 근데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빨리 풀려면 반복이다, 반복. 반복을 통해서 빠른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4순환이나 5순환에서는 주로 문제풀이 가는 거죠. 4순환에서는 진도별로 기출문제, 중범위 신장문제. 행정법은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등등 다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푸는데 시간이 기출문제 자료만으로도 충분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순환에서는 이제 전범위 진도별로 안 나가고 이제 전범위 실전 문제로 이제 하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 3대비 할 때 요 마지막에 제가 20년도에서 22년도 최근 3년치 판례에서 기존의 자료는 기출 지문이었었지만 저는 판례를 다 분석해서 판례 중에서도 안 나온 지문이 있어요. 그게 나올 지문이야, 나올 지문. 나올 지문을 요때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요번에 시험 보실 때 거기서 많이 나왔다. 제가 확인한 결과 거기서 많이,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야. 나올 지문을 이제 5순환에 했는데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지문은 4순환에 하려고 해요. 4순환에. 여러분들이 4순환에 진도별 기출을 풀고 자기 실력을 테스트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시간 1교시, 2교시가 있으면 1교시 문제 풀고 이제 1교시 한 20분 풀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있으면 그 1시간에 나올 지문, 비장의 카드 거기서 나오니까 남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그걸로 여러분들 고득점을 좀 더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고득점에 안착시켜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안착시켜드리겠다. 그리고 교재는 처음부터 쭉 쓰는 교재가 1순환부터 5순환까지 쭉 쓰는 교재가 주교재가 콕행정법 한 권 정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500페이지짜리. 뭐하러 1000페이지 이런 걸 보냐 이 말이야.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교재가 기본 기출문제 최근 3년치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들었던 나올 최신 판례와 관련된 나올 지문 자료 이런 건 이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지문이 제가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니까 그때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 이 나올 지문은 기존의 그 단계를 밟아서 어느 정도 실력의 수준에 이르러야 머리에 빨리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행정법은 감이 단언하건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치 중급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92점은 확실하게 맞을 수 있다.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단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저는 확실히 장담하지만 스스로 제 거를 잘 흡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 칸에 이제 행정법 공부 방법은 모든 시험이 다 이해와 빠른 문제풀이니까 아반바, 이반바, 이해 정확히 하고 아까 1, 2, 3순환까지가 이해죠. 그 다음에 4순환, 5순환에서 문제풀이를 반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풀자. 이반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두꺼운 교재를 처음에 안 한다. 무조건 이 한 권 정리로 한다. 한 권 정리를 계속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복습까지 하시다 보면 한 10회독 정도 할 수 있어요. 10회독. 결국은 이 한 권 정리 있는 내용이 머리에 탁탁 떠올라야 돼. 문제 보자마자 OX가 빨리빨리 결정되려면 파업이 돼야 돼. 파업이 되려면 이 교재에 대해서 능숙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순환부터 그냥 단순하게 봐도 1, 2, 3, 4, 5회독인데 거기다 플러스 자기가 복습하면 10회독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 반복을 많이 할수록 보자마자 OX가 가려지는 거예요. 특히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경제학은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1순환 요 계획서를 올려놓은 것이고 제 강의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 저는 나올 문제만 콕 찍어서 한다. 딴 거 안 한다. 기존의 기출문제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강의 진행은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 5습이라는 거는 5페이지에 첫 번째는 아까 그 순환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첫 번째 칸은
그럼 이제 순환 설명해 놓은 것이고, 요 두 번째 박스가 1학 5습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양가로 1번에 전체 습을 일단 강의하고 1회 때 공개 강의예요. 2회 때부터는 여기 1, 2, 3, 4, 5.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단원별로 습을 개관해서 오늘 학습 내용 점검, 일습하고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된 핵심 내용만 천천히 이해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1학. 그 다음에 2번에 1, 2교시 종료 후에 리뷰해서 2습하고 3번에 3교시 종료 전에 전체 리뷰해서 3습하고 4번에 최근 5년치 기출문제를 배부하거나 수업 중에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4습하고 동그라미 5번에 다음날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시 OX 테스트를 통해서 5습하고 이렇게 구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1학 5습이라는 건데 이거대로 꼭 가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문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번의 당부 말씀은 동그라미 1번에 만약에 중간에 아까 중간에 들어오신 학생이 있다. 이미 말씀드렸죠. 제 1회 공개 기초 체계 강의 전혀 시간이 없다. 원래는 이제 1순환 또는 2순환을 듣고 동영으로 빨리 듣고 오시면 되는데 전혀 시간이 없다. 그러면 1회 공개 강의가 요 전체적인 설명 방법이거든요. 그거는 꼭 듣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한 건데 어느 순환이든 종강 이후에는 동영상 빨리 듣기로 반드시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아요. 특히 1순환이나 2순환은 특히 초심자의 경우에 왜냐하면 행정법은 완전 전문 용어 외계어이기 때문에 초심자일수록 한 순환이 끝나면 다 까먹거든요. 다 까먹으니까 16회였다면 그게 하프인 예를 들어 8회, 8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뭐 오전에 행정법 듣겠다 해서 막 들으시면 이게 반복 텀이 짧기 때문에 기억이 이제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일수록 동그라미 2번을 꼭 신경 쓰셔야 돼. 전체 강의가 다 끝났을 때 자기 스스로 한번 쫙 정리하거나 아니면 돌려보는 꼭 필요하다. 그래야 이후에 행정법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강의 진도는 이런 식으로 제 교재 목차대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7페이지에 제가 맺은말을 써놨는데 첫 번째 줄에 모든 시험 가장 많은 질문이 수험생은 욕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해요? 이게 이제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각종 유튜브 영상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주로 합격한 사람들의 영상 또는 저 같은 전문 강사들의 설명 영상을 본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공부를 시작도 하기 전에 사전 조사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겠다라고 공부 방법 등에 대해서 주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시간도 자기가 짜요. 근데 이런 결론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 왜? 지금 여기 높은 산이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에베레스트다. 여기가 시작이다, 시작. 이게 1순환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합격이다, 합격. 5순환 이후에 합격이다. 근데 저는 매년 처음 오시는 수험생들을 1순환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마친 다음에 합격까지 요 산을 늘 매년 왔다 갔다 2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 실전을 다 매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1000m의 어떤 상황인지 2000m의 어떤 상황인지 하프인 4000m의 어떤 상황인지 최후의 7000m, 8000m에는 8000m에 가까이 가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겪어보지 않은 초심자가 유튜브에 영상 등을 분석해서 합격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만약에 전략과 전술을 짰다면 이거는 산을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현실에 딱 가면 여기에 1000m에 어떤 상황인지 유튜브에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여기에 가면 어떤 상황인지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관적인 결론일 뿐이에요. 즉 주관적인 결론은 요 빙산의 일각만 본 것이기 때문에 빙산 밑에 있는 많은 것들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난 대충 넣었다 러프하게 생각하고 이건 늘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로만 자꾸 가려고 그래. 여기 갈 때마다 현실을 겪었어. 트라이에서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자기가 실수를 했어. 그럼 에러가 났으면 다음부터 2000m 갈 때는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수정, 피드백 해야겠다. 트라이 or error. 이게 이제 모든 시험을 비롯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시작하고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더 중요한 건 실수를 수정하고 이런 건데 이런 거 없이 사전조사 이런 것만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 글씨 여섯 번째 줄에 모든 시험, 모든 일은 일단 시작하시고 트라이하고 실수하고 에러가 나오고 그 에러를 시정, 피드백해라. 그러니까 한시라도 먼저 공부를 시작하셔라. 시작했으면 반드시 합격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엔 시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시작하시기 전에 너무 합격을 위한 방법론 조사하는데 시간을 쏟지 말란 말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관적인 결론만 내린 상태, 빙산의 일각만 안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셔야 여기에 적응하면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적응하면서 자기 실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은 질의응답과 자료는 이렇게 있으니까 제 이제 동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승민콕 행정법 치시면 되고 자료는 네이버 이승민콕 행정법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행정법 전체 7급에서의 2차 과목의 전략과 개별 행정법에 대한 전수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제가 드린 말씀, 즉 일단 시작하자. 그걸 꼭 명심하시고 저와 만나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매년 오르는 셀파 또는 구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이 만나서 합격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